네, 노란봉투법 백문백답에서 14번째 테마인 총론격 그 챕터에서요. 그 사용자 개념이 어떻게 확대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총론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강론은 이제 별도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제가 이제 시간이 될 때 소개를 시켜 드릴 건데, 일단은 2026년 개정 노조법 시행일인 3월 10일 이후에는요. 자, 앞에 거는 이제 동일하니까 제가 생략을 하고, 여기 보시면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해서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대표 자연인, 그리고 사업의 경영 담당자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그 법인 사업체의 대표이사 및 그 경영권을 가진 임원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에서 보통 인사나 노무 담당 임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난 게 이제 이전 법인데, 지금은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한마디로 저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 외견상 제3자에 해당이 한다 하더라도 우리 회사 근로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 실구지결 해가지고 실질적, 구체적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 물론 추상적이지만 앞으로 많은 판정이나 판례가 쌓일 것이지만 그 범위에 있어서는, 즉 이 범위라고 하는 거는 안전이면 안전, 휴가면 휴가, 근로시간 교대제 패턴이면 근로시간이라고 해서 뒤에서 설명드릴 교섭 의제하고 관련되는 영역인데, 그 범위에 있어서 무조건 사용자는 아니고요. 그 범위에 있어서 사용자를 본다 해서 간주 규정으로 후다를 신설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거는 이제 앞으로 재결례하고 여러 가지 판례가 나올 거지만,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했는데,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것을 제가 이제 보충 설명으로 넣어놨는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노조법에 따른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 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행동하는 자에서 여기 있는 거 그대로 끌고 왔죠. 자, 이런 그 사용자는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정의와 노조법상 사용자의 정의는 사실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월급 주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이 그 근기법 노조법상 사용자였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하청 입장에서는 원총에 있는 사용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로 푸시가 들어오는 건 맞죠. 하지만 직접적인 월급의 뱅킹이 하청업체 사용자로부터 이루어지기 때문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사용자는 그냥 우리 회사 사장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하고 똑같아, 이 얘기예요. 그럼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양 법률의 입법 취지가 분명히 다르긴 하죠. 그래서 구체적인 인정 범위도 약간 다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용자는 최저 근로 조건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 자, 범위 확정해서 근로 기준을 지켜라 이건데, 노조법상 사용자는 사실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의 행사의 상대방으로서 결과적으로 단체 교섭을 요청하면 응해야 되고, 단체 행동권, 파업과 같은 단체 행동권 행사의 상대방, 그리고 노동조합의 힘을 약화시키는 부당 노동 행위가 있을 때 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입법 취지가 다르죠. 그래서 약간 달라져야 되는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는요 동일하게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용자 범위를 확장을 시켰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사람들을 그냥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 사업체의 사업주는 그 대표 자연인 개인이고, 법인 사업체의 사업주는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행정관청이 사법상,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어떤 노무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뱅킹이 이루어진다면, 그 근로계약의 체결의 효과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에 기속된다라는 유명한 판례가 있고요. 그리고 사업 경영 담당자는 보통 사업 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포괄적 위임을 받고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에서 대표적으로 대표이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리 절차가 개시가 됐을 때는 그 관제인, 관리인이 이제 대표이사의 지위를 행사하는데, 이쪽은 많이 없고, 그러니까 대표이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계속 보면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자 해서 보통 뭐 그 어떤 생산관리라기보다는요, 여기 보시면 채용, 인사관리, 급여, 후생 해가지고 주로 이제 인사 노무 쪽에 국한이 돼서
이쪽에서 지금 그 사업주를 위해서 행동하는 임원급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노무관리, 재해방지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업무명령의 발동,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대한 사항을 의미를 하고, 근데 이 부분은 어떤 뭐 꼭 2번이 아니더라도 전통적인 직급의 부장급이라 하더라도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형식적인 직급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고 구체적인 업무 내용에 따라서 판단한다 라고 해서 사전에 그 호칭하고 있는 직급만 보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이후에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그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특정 범위, 나중에 교섭의제하고 연결이 되는 그 범위 안에서는 사용자를 보는 것으로 확대가 되었습니다.